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많은 분들께서 영양제로 이미 복용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슘과 비타민 D가 내 몸에서 부족해지면 내 몸에서 이제 부갑상선이라는 이 장기가 칼슘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PTH라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골에, 뼈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칼슘을 내놓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만큼 뼈가 녹아내려서 칼슘이 내 몸의 혈종으로 빠져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기 쉽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지면 뼈가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는 골연화증이라든지 구루병, 허리가 굽는 이런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1차성, 2차성 골다공증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유형이 특히나 노년기 골다공증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보충을 했을 때 여러 연구 결과들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골밀도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골절률도 이렇게 감소하였다더라라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하루 1일 섭취 권장량이 800에서 1000mg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새끼를 모두 드셨을 때 500mg이 보충이 되고 약 400에서 500mg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한 팩이 보통 200ml라고 했을 때 우유 한 팩을 드시면 200ml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우유 두 팩을 드셔야 400ml가 채워진다는 거고 고칼슘 우유는 1ml에 2mg이 들어있기 때문에 200ml만 드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로도 우리가 칼슘을 보충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우유 유제품만 굉장히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이 칼슘을 보충할 수 있고 또한 여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카페인, 흡연, 음주 짠 음식 이런 것들을 드실 경우에서는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은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충제로서 우리가 보충을 하게 되는데 본인 영양제가 탄산칼슘인지 구연산칼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는 이런 불편감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1250mg의 칼슘 함량이 40%나 되기 때문에 5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구연산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함량이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850mg의 구연산칼슘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내 몸에 들어오는 칼슘은 179mg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는 1회에 500mg 이하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mg이 넘는 칼슘이 내 몸에 흡수된다라고 했을 때는 2회에서 3회 정도 분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 제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디카맥스 D, 디카맥스 1000 이런 제형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D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용법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먹냐 아니면 두 알 한꺼번에 먹냐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는 칼슘 사이트레이트 아까 말씀드린 구연산 칼슘으로도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구연산 칼슘에서도 칼슘 함량은 칼슘 카보네이트보다 낮지만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서로 다른 용량으로 있으니까 이 점을 착안해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비타민 D가 좀 더 많은 용량의 그런 제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슘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기를 포함해서 12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경우에서는 이 칼슘이 어떻게 보면 석회화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관상동맥이 석회화를 초래한다든지 뇌졸중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위험성은 고령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D로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40 미만인 경우, 레벨이 40 미만인 경우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비타민 D 수치가 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일 경우에서는 골절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비타민 D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이렇게
밀도도 증가했고 골절 감소 효과도 있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었고요. 그래서 비타민 D의 적정 농도는 사실 먹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그 비타민 D가 실제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가 내 몸에 의미 있는 비타민 D거든요. 이 레벨을 혈액 검사로 측정을 했을 때 이 수치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은 돼야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상은 20에서 30 이 사이 수치가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적어도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고 골절이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인 평균의 비타민 D 레벨 수치가 18.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여성은 16.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00 단위를 보충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20에서 30의 그 노멀 레인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비타민 D를 먹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혹은 영양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한여름 대낮에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동안 노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낮에 10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손, 얼굴, 팔을 노출하는 것도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채울 수 있냐 봤더니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하루 3끼를 먹었을 때 한국인 식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0단위밖에 보충이 안 되고 여성은 104단위밖에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권장량이 800에서 1000 정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 D를 경구제제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경구제제 중에 이렇게 콜레칼시페롤이라는 것은 비타민 D 제형으로 흔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알파칼시돌 카시트리올이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타민이냐라고 했을 때는 활성형과 비활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에 내 몸에서 실제로 칼슘을 재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활성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활성형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떤 효과가 더 우수한 제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는 칼시트리올, 알파칼시돌과 같은 활성형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내 몸에서 비타민 D2가 만들어지면 피부에서 D3로 바뀌게 되고 이 D3가 간에서 한 번 더 비활성형이긴 하지만 이 하이드록시기가 붙게 되고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내 몸에서 실제 기능을 하는 비타민 D인 1, 12, 5 비타민 D 제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 D 제형을 복용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비활성형 제형을 복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것을 드신다고 할지라도 이 활성형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시도록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반인 신장이나 간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형 비타민 D 제형을 복용을 하실 경우에서는 칼슘이 너무나 내 몸에서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신장 결석이나 신장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제형은 공통적으로 오심이나 갈증 여러가지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칼슘요증이나 고칼슘 혈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복용하고 나서 6주에서 8주마다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주사 제형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비타민 D 먹는 게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화끈하게 비타민 D 주사를 맞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20만 단위 제형이거든요. 20만 단위를 맞게 되면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오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맞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70일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30 이상인데 32 미만으로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량의 비타민 제형을 투여를 했었더니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더라. 낙상이나 골절 위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었고 잉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D 주사를 투여를 했었을 때 그냥 가짜 주사를 맞은 군과 진짜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한 군과 비교를 했을 때 낙상과 골절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되게 주목할 점은
70세 이상의 2,000명 대상으로 이제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투여했는데, 오히려 비타민 D가 50 나노그램까지 이제 초기 3개월에 이제 피크를 찍었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낙상 위험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더라라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아, 비타민 D 레벨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구나, 왜 그럴까라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아, 오히려 골이 녹아내릴 때 증가하는 CTX라는 골 표지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아, 비타민 D 제제가 비타민 D 레벨이 내 몸에서 너무 높아도 어떤 내 몸의 뼈에서 칼슘을 내놓고 그로 인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여러 가설들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런 너무나 많은 비타민 D 레벨 같은 경우에서 50 이상일 경우에서는 낙상의 위험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구 제제를 못 드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복용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다거나, 이것 때문에 뭐 오심, 구토, 소화기 증상 때문에 밥을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사 제제를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간헐적으로 이제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제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에서도 저와 비슷한 의견으로 비타민 D가 50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칼슘 부족량은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00mg이 부족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유를 통해서도 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유를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3끼를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는데, 내가 먹는 칼슘 보충제가 구연산 칼슘인지 칼슘 카보네이트 제형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식사와 어떤 관계를 따져서 복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칼슘의 어떤 보충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커피나 짠 음식 이런 것들이 함께 있게 되면 오히려 칼슘 흡수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레벨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이 정상 레벨이지만,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은 오히려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용량, 특히나 주사제를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했을 때 50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서는 주사제를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단위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이것을 만약에 음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햇빛에 노출시킴으로써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활성형 비타민 D 제제를 복용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칼슘과 비타민 D 제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